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정책질의 협약 추진 결과 발표문을 지금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연초 대선 전국부터 교육복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정책 요구 패키지를 수립하여 그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이미 부여된 역할이지만 제반의 체계를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교육복지 기능 등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컸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중 15곳의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는 정책협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후보가 없어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본부는 경북과 부산의 경우 출모 후보자들의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실시해 당선 후 정책 협의를 진행할 유의미한 접점과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체결된 협약은 교육공무직본부 10대 정책 요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해당 10대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복지 플러스 정책의 기초에 구성했습니다. 15명 교육감 후보와 체결한 협약 내용 중 전체 협약에 모두 반영되었거나 후보자 대부분의 정책 협약에 포함된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대해 15명 후보자 모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직업군이 형성되기 시작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큰 동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 강화와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비정규직 위상 강화 의제는 15명 중 대부분 14명의 후보자와 협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직본부 10대 정책 요구 모두를 포괄하는 주제입니다. 즉 식생활복지, 보육과 돌봄, 상담과 사회복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등하교 안전보장, 교육행정 지원 체제 등 전방위적으로 교육복지를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도 신장하고 처우 차별 등 직무방해 요소를 소거해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더불어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과 교섭체계 개편에 대하여서도 14명의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권고한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차별 해소와 근속임금체계상의 차별을 해소하는 의제입니다. 매년 임금교섭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고 고용과 운영에 책임 있는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차별과 고용 불안 없는 학교 실현의 의제도 14명의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년마다 고용 불안에 노출되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해소하는 것이 협약을 체결한 후보자들이 공감을 표한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공무직만의 독특한 근무 방식인 방학 중 비급여자, 방중 비급여의 상시근무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후보 14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명의 후보도 교육연수 확대 등을 통해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교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교육 형태인 방중 비급여는 방학 중에는 소정의 근로일이 없어 생계의 고비를 겪는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의제는
범정부 기구인 교육공무직위원회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여 그 결과에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교육복지 강화에 이를 통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교육공무직본부의 정책 제안, 즉 교육복지 플러스는 선거용 일회성 제안이 아닙니다.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요구로서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선거 종료 후 6월에는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 당선자들의 인수위와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6월 20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속해 환기시켜 나갈 것입니다.